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입니다. 제 27장 지위장입니다. 지위, 좋죠.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벼슬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각이라는 것은 궁중에 대에 올라서 누각이죠. 이게 훈자인데 공훈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글자도 쓰지만 우리나라는 공훈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물중자에다가 힘력자. 그런데 이 이렇게 그냥 사람 원자에다 인원 원자에다가 힘력자도 이 같은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세, 노고를 백세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사주가 어떠냐? 천연의 기운이 천기가 발한다. 기능, 기미가 권세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관이 있어서 정관격이라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첫 번째 사주가 중당 사주라고 해서요. 관도 없어요. 관도 없는데 삼상격이라고 해도 돼요. 화토금으로 흐르죠. 그래서 운이 금운이 좋고요. 수운도 지지로 들어오면 큰일 나요. 화가 용신이니까요. 그런데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적천수 2번 지명장 2번에 나와 있는 명조를 딱 하니 이게 당중당조다라고 해서 천은 당중당조인데 천연의 천기가 제 경금에 있다라고 해갖고 경금을 용신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설명 중당조에서는 화가 용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화와 금은 천연지차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목수가 사주에 없어서 이 사주가 삼상격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원문을 한번 철조 선생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임시화에서 대각에서 재상으로서 누굴 도와주는 걸까요? 임금을 도와주는 것은 또는 본강지인, 이 본강이라는 건 국경이에요. 국경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런 사람들은 천기가 바로 한다. 천연이라고 좋은 뜻이죠. 자연스럽게 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천연이라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 순수하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주지 내에 모두가 더불어 시신이 유정하고 격국지중에서 아울러서 없어야 된다. 꺼리는 물건, 이 꺼릴 염자예요. 염자. 꺼리는 것이 없어야만 된다. 꺼릴 만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소용자,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진신이 되고 소희자, 용자 희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용 쓰고 쓰임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희자라고 하면 용신과 희신이 나오겠죠. 진신과 진기가 있어야 된다. 차는 말에서 천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기미가 권세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량이 관우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에요. 이 물자라는 것은 사물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시위, 순수하고 바르며 불탐사. 그러니까 탐할 탐자잖아요. 사사로이 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욕이 없다. 그리고 윤택하게 생민, 백성을 기를 그런 덕으로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임, 임무를 제가 딱 품고 있을 땐 무겁게 다다르게 한다. 그 대신 멀리 다다르게 하는 것이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리만 이렇게 딱 하니 써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하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사주 4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해서 천은 당중당조인데 천연기가 천년의 천기가 제 경금에 있다라고 해서 이 경신을 지금 월간을 연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월간에도 경금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경신이라는 것에 이 경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례명조 149번 489번이라고 하지만 이 사주는 두 번째 사주로 나와 있어요. 지명장에. 그래서 제가 옮겨놨으니까 천천히 봅시다. 자, 차는 당중당조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내리 써 있죠. 내리 써 있는 걸 저는 옆으로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읽기 쉽게. 물론 이렇게 이렇게 이 책으로 내리 쓴 것은 어디까지 됐었냐 하면 광복 이전에는 웬만한 지식인들은 이렇게 다 내리 썼어요. 종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해서 횡서를 하자라고 해서 이 횡서가 쓰이기 시작했지. 광복 전에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전부 종서로 쓰게 됐죠. 그래서 천년의 청기가 경금에 있다. 제 경금이다라고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토금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참 그래서 이게 상상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튼 일단 이 두 번째 사주에 올려놓은 사례명조에서는 요 밑에다 끌어다 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명조부터 4개가 대운 설명도 없이 오직 사주 자체를 가지고 호명을 논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심여첨의 격국론을 논한 자평진전의 기술 내용과 같다. 이와 같이 기술한 이유는 이 장이 지위를 논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주 자체가 개진기가 있어 찬원의 청기, 현기가 권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철저님은 이 당중당의 사주의 용신을 연간의 경금으로 본 것은 월지 진토와 일주와 시주가 한마음이 되어 일주가 극강해졌으므로 이 기운을 설계하는 식신인 경금을 용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주는 일권의 지명장 두 번째 있는 명조로 용신을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옮겨와서 설명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어요. 이 사례명조 두 번째 거예요. 물론 제가 식신격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토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무토 쓸 것도 없고 유일하게 이게 식신격이다라고 잡아놨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 당중당조다. 이거 두 번째 명조예요. 그리고 무토 생후 개춘. 이렇게 얘기하니 이제 척천수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이제 지명장 시작이죠. 물론 천도, 인도, 지도는 안 할 것입니다. 거기 사례 명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488번, 490번만 잡아놓으면 490이면 10개가 500개가 채워지고요. 12개가 남았으니까 22개면 4권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1권으로 가서 차근차근하니 격도 설명하고 억부론과 무게중심론과 격국론과 해서 쭉 하루에 한 2개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엉뚱하게 지금 화를 용심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명조에서 무토 생후 개춘으로서 오시에 마치 왕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왕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제자는 이렇게 앞에 있으면 차례라고 하지 말고 그러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춘시 허토 그리고 봄의 토는 허하다.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6, 9월의 실토와는 전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양지는 이 두 개의 수는 축수, 위습, 물을 품고 있어서 습하다. 족이 설화생금하고 있다. 화를 설해서 금을 생하고 있다. 이건 맞는 소리예요. 무게중심론으로도 금이 채예요. 그 이유가 여기까지가 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토의 가변성이에요.
특히 진토는요, 목을 보면 목으로 변하고요, 수를 보면 수로 변하고요, 금을 보면 금으로 변해요. 또 무토는 어떨까요? 화를 보면 화로 변하고요, 금을 보면 금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토의 가변성이라고 제가 저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근데 천간으로 양금에 있어서 금이 있으면서 지지로 이 신진이 되면서 수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가 지나치게 설이 됐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용신은 필제 오화에 있으니 반가운 것은 수목이 없다는 거예요. 5가지 오행 중에서 3개로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목 불견이다. 보이지 않는다. 수목이. 일주 인수는 불상. 그래서 일주와 인수는 상하지 않았다. 그 이유. 수가 있으면 화를 끌 것이고요. 목이 있으면 일주가 다칠 거가 아닙니까? 정신이 왕족. 정신이 아주 충분하게 족하다. 왕하다. 순수중화하다. 일생 한해 이거 벼슬길이에요. 한해가 무파. 이거 바다에 있자니까 파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30여 년간 태평상업을 해서 직지 자운을 만나면 이 자운을 만나면요, 오화를 끄잖아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 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수는 이미 어디야? 팔순이 되었다라고 해서 딴 사주 같으면 6개 정도면 끝을 냈는데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8개, 8수까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저 위에서는 금이 용신이고 여기서는 화가 용신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또 적천수 신봉자가 또 변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봅시다. 다시 이 사주를 자세히 살펴보니 삼성격이 되었다. 즉 화토금으로만 사주가 이루어져 대운으로 금은이 들어와도 그냥 무난히 지나갈 듯하다. 왜? 화가 용신이니까요. 오화를 금이 와서 오화를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수는 분명히 오화를 끌 것이다 라는 거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으로는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 토오행의 가변성에 의해서 금체 화목용조가 되어 화가 용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잡아야 돼요. 격이 없어요. 진월에 태한 무토일주가 진토 속에는 이렇게 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투출한 게 없어요. 토는 같은 겉끼리는 토는 격을 잡지 않으니까요. 양인격이 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토는 오화나 사화가 있어야 양인 아니면 록곡격이 될 것인데 같은 토끼리는 격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성이라고 그러죠. 잡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식신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무게중심론으로는 화를 잡아놔서 금대운이 좀 좋지를 않은데 그렇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당중당조죠. 없네요. 이거 사례명조 2번인가요? 사례명조 2번을 둘까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사례명조 2번이 이게 뭐예요? 을묘병응술? 아닌데. 292번이네요. 당중당조로다 제가 바꿔놨는데요. 당이 아니네요. 여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동자입니다. 동체. 동중당조예요. 이런. 당이 아니에요. 동중당조예요. 참 한문이 희한하게. 맞아요. 동중당. 당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동중당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운에 와 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하지만 참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안 좋죠. 그러나 천간으로
병정을 가불은 괜찮고요. 이 자운만 빼고는요, 그렇게 만약 이 신유운이 와서 물론 일지한테는 별로 안 좋죠. 설이 되니까요. 그러나 경금에 있다라고 용신을 경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여튼 삼상격이긴 해요. 화토금밖에 없으니까요. 이 사주가 삼상격도 요즘 사람들 보긴 보더라고요. 이기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토금으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그리고 천간으로 임계수가 들어와도요, 이 사주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화를 끄지만 않으면 돼요. 이 자수가 제일 안 좋죠. 해수는 그래도 그렇게 자수하고 오화와 그렇게 극을 잘 안 합니다. 은근히 해수에 간목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오화는 끄지 못해요. 곧바로 극하는 것은 자수입니다. 좌우충을 하죠. 해수는 사화를 또 충을 하려고 하죠. 사화와 충을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삼성격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명조, 사례명조 두 번째에서 이게 이제 동중당조인데요. 아우테산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역술인이 있죠. 이 적천수를 가지고 지은 사람이죠. 여기 있네요. 사주, 이 사람이 사주 추명학 해서 적천수 비애를 줬어요. 태산, 아부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 사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토가 강해서 수가 경금이, 용신이다. 라고 하면서, 저 오화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하면서, 오화, 이 두 번째에다가 떡하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격국론 적천수 천미 두 번째 할 때 이 동중당조를 설명하면서 제가 아부태선이 설명한 방법을 제가 또 이쪽으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부태선은 저 금을 용신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오늘 사례명조 489번인데요. 유중당조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사례명조 489로 안 하고 유중당조로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천연의 청기가, 자연스러운 청기가 제 병화에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게중심론으로도 맞습니다. 체크해보니 병화가 용신입니다. 기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나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은 때인지라 조적 차원에서도 월간의 병화를 용신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공통보감의 조론도 병화가 용신이 될 것이다. 더하여 중화론으로도 기축일주라 하여도 주의가 목수오행으로 이루어져 신약함으로 인성의 병화를 용신으로 하고 인목이 희신이다. 이거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오행체형론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보세요. 바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오행체형론으로는 지수 검증을 해보면 목이 4.3이고요. 나머지 화토, 금은 그런데 수가 또 4.3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목수오행을 합치면 8.6이 되죠. 그리고 목수오행은 곧 기토일주한테는 재성과 관성이에요. 강하여 신약한 기토일주가 되어 인성의 병화가 용신이 되고 이를 생하는 관성을 희신으로 업부용신격으로는 업부용신이에요. 업부용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운이 좋죠. 기축이죠. 그런데다 갑자년에 태어났으니까 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인월에. 그러니까 묘진은 안 좋을 것이고요. 묘진 빼고 4, 5미까지 말년 30년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중당조를 보겠습니다. 유중당조입니다.
지금 경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경운도 관계없습니다. 하얗게 돼 있죠. 그리고 이운이면 끝나고요. 결국은 이 임계수 대운이면 끝납니다. 물론 병화를 쓰니까 저 간목이 양옆에 있어서 임계수가 들어와서 곧바로 병화를 극하지는 않죠. 수생목을 하긴 해도 지지로 이 신유가 들어오면, 특히 신금이 들어오면 인목하고 충을해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운도 관계없습니다. 뭐 벽감인정이라고 할까요? 도끼로 간목을 두드려 패갖고 화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 이런 대운은 하얗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임계 대운이 제일 안 좋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신대운이 되면 인신충이 돼서 곧 사주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갑을 넘으면 중명이 될 사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주는 2개 정도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2개씩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격국까지 하면요. 이게 격국론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 격국론으로는 정관격이죠. 이 노래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은 아주 보호를 단단히 해죠. 더군다나 화는 정관격에서 뭘까요? 목생화해서 뭐죠? 구신이 됩니다. 구신이 돼서 그 격을 보호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게 짜여진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격이 화를 생하는 거니까 용신으로서도 격을 쓰고요. 화는 구신으로서 또 용신을 보호하고요. 그래서 격국론으로 이 사주는 똑 떨어지는 사주예요. 특히 수가 사주에 없지 않습니까? 수가 없어서 이 화를 끄지를 않잖아요. 지지로 있는 수는 치지 맙시다. 이 천간으로 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구신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신을 깨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요 간목이 또 이렇게 격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을 하고 있죠. 격국으로도 참 좋은 사주입니다. 정관격에 좋은 사주예요. 천기가 병화에 있다라고 하죠. 좋습니다. 격국론으로도 좋고 억부론으로도 딱 좋은 아주 금상첨화격인 사주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